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은 인생의 마지막 독립성을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허망하게 빼앗깁니다. 평생 쌓아 올린 자존심과 인간관계의 70%가 단 한 번의 사고로 불과 몇 달 만에 완전히 증발해버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과 자식들은 그 치명적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자신은 예외일 것이라며 그 사실을 너무나 늦게 알게 됩니다. 여기에 73세의 박영호 씨가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은퇴한 중견기업의 부장 출신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가족을 위해 새벽 지하철을 타며 헌신했고 서울 변두리에 24평짜리 노후 아파트 한 채를 간신히 마련했습니다. 자식 둘을 모두 대학에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으니 이제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주민센터에서 서예를 배우며 평범하고도 평화로운 노후를 보낼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침이면 재래시장에 들러 아내가 좋아하는 반찬거리를 사고 오후에는 경로당 앞 벤치에서 오랜 친구들과 바둑을 두는 것이 그의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그만하면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아주 평범하고 안전한 노후였습니다. 위기는 전혀 예고 없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새벽 박영호 씨는 소변을 보기 위해 안방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잠결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습관적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전날 아내가 청소하며 남겨둔 미끄러운 비눗물이 그의 발바닥을 사정없이 낚아챘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는 오른쪽 골반을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억소리조차 나지 않는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오른쪽 다리는 마치 남의 살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된 그에게 내려진 진단명은 대퇴경부 골절, 즉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영호 씨와 그의 가족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뼈가 부러진 것뿐이니 수술하고 몇 주 입원하면 다시 예전처럼 동네 공원을 걸어 다닐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이 얼마나 거대한 착각이었는지를 말입니다. 박영호 씨는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며 혼자서 버텨보려 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아들이 간병인을 알아보겠다고 했을 때도 그는 버럭 화를 내며 며칠만 지나면 괜찮아질 테니 돈 쓰지 말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부모의 마음이었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진짜 위기는 수술이 끝난 병실, 차가운 침상 위에서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했지만 통증 때문에 박영호 씨는 침대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낙상 후 침상 생활이 30일 이상 지속되자 그의 하체 근력은 무려 30% 이상이 흔적도 없이 녹아내렸습니다. 노인은 하루만 누워 있어도 근육이 12%씩 빠져나간다는 의사의 말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평소 그가 앓고 있던 초기 근감소증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은 일반 노인보다 낙상 위험이 4.1배나 높다는 통계가 있었지만 그는 그 사실을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붕괴는 가장 먼저 육체에서 시작되어 순식간에 돈과 관계로 번져나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나온 노인 낙상 평균 입원 기간인 28일이 지났지만 박영호 씨는 여전히 혼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병원비와 수술비로 이미 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매달 400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는 자식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아들과 딸은 매주 교대로 병원을 찾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피로와 원망의 기색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부족해지자
아들은 결국 평생 모은 박영호 씨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더 잔인한 것은 자존감과 역할의 붕괴였습니다. 평생 대가족을 부양하던 당당한 가장이었던 박영호 씨는 이제 화장실조차 혼자 가지 못해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그는 심각한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졌습니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자식들 돈만 축내고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자 재활운동을 하라는 의사의 권유도 모두 거부한 채 온종일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경로당 친구들의 연락도 부끄럽다며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사회적 죽음이 육체적 부상보다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누군가에게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절망감이 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지난 1년을 돌아보던 박영호 씨는 마침내 잔인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외로움과 무기력은 단순히 친구가 없거나 돈이 없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몸을 내 의지대로 통제할 수 없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오직 짐으로만 느껴지는 순간 모든 삶의 존엄성이 무너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낙상 사고 전 그가 조금만 더 집 안 환경에 신경을 썼더라면 혹은 근력을 키우는 예방 운동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때늦은 후회가 눈물이 되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생존 시나리오를 알아보겠습니다. 73세 박영호 씨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신의 노후에 닥칠 수 있는 3가지 생존 시나리오를 철저한 데이터와 확률을 통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나리오, 가장 이상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인 시나리오입니다. 낙상 직후 적극적인 초기 재활을 선택하고 퇴원 전 집 안 환경을 완벽하게 개조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 환자 중 약 35% 정도로 행해지고 있는 선택입니다. 이 시나리오의 발생 확률은 그리 높지 않지만 결과는 놀랍습니다. 수술 후 통증이 있더라도 48시간 이내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연습을 시작하고 자식들이 부모님 댁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여 추가 사고율을 35% 줄입니다. 동시에 주 3회 이상 하체 근력 강화 운동을 병행하면 낙상 위험이 40%까지 감소하여 6개월 이내에 이전 보행 능력의 대부분을 회복하고 다시 동네 공원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의 간병비 부담도 최소화되며 노인의 존엄성을 지켜내는 최고의 생존 시나리오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들이 겪게 되는 평범한 선택, 시나리오 B입니다. 현실에서 약 45%의 확률로 발생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수술은 무사히 마쳤고 자식들도 극진히 간호하지만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니 무조건 침대에서 쉬게만 하는 선택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누워 계세요라는 자식의 위로가 독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경우 침상 생활이 한 달을 넘어가면서 하체 근력의 30%가 빠져나갑니다. 평균 28일의 입원 기간이 지난 후 퇴원은 하지만 혼자서는 가벼운 거동만 가능할 뿐 독립적인 일상생활 능력은 이전의 5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결국 자식들이 수시로 들여다보거나 주간보호센터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아파트 환경을 바꾸지 않아 화장실에서 다시 미끄러질 위험을 늘 안고 살아가는 위태로운 평행선이 지속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가서는 안 되는 최악의 선택, 시나리오 C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실 노인 고관절 골절 환자의 약 20%가 이 길을 걷게 됩니다. 수술 후 비용 부담과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는 이유로 재활 치료를 전면 거부하고 방치하는 선택입니다. 혼자서 버티려다 근육이 완전히 소실되고
수술 후 1년 안에 혼자 생활하지 못하는 비율인 40%를 넘어 결국 장기 요양병원으로 강제 이송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욕창과 폐혈증 등 2차 합병증이 발생하며 평균 치료비와 간병비로 매달 수백만 원이 끝없이 지출되어 자식들의 가게까지 함께 파산하는 비극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의 노후 혹은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생존 체크리스트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모님 댁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나 타일 시공이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부모님이 평소에 앉았다 일어날 때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 부모님이 실내에서 뒤축이 없는 미끄러운 슬리퍼를 신고 생활하고 계십니까? 네 번째, 부모님이 일주일에 3회 이상 걷기 외에 하체 근력을 키우는 스쿼트나 한발 서기 운동을 하십니까? 다섯 번째, 부모님이 복용하시는 약 중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는 수면제나 혈압약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체크리스트를 모두 들으셨습니까? 만약 이 중 단 2개 이상에 해당하거나 제대로 답하지 못하셨다면 당신의 부모님 역시 박영호 씨처럼 단 한 번의 낙상으로 노후가 무너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방향은 명확합니다. 이 영상을 끄는 즉시 부모님 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으시고 이번 주말에는 반드시 인터넷에서 10,000원짜리 화장실 미끄럼 방지 매트부터 주문해 직접 깔아드리십시오. 그리고 부모님 손을 잡고 동네 공원 벤치를 딛고서는 하체 운동을 시작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수천만 원의 파산을 막고 부모님의 마지막 삶의 존엄성을 지키는 유일한 생존 비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노후를 위협하는 위험과 살아남는 방법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생존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